더 강하게 지연시키려고 하는. 뭉치고 저항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명하는 순간 탄핵이죠. 지명하는 순간 예, 예. 탄핵이다. 그 그러니까 무효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달라요.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파면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자기들도 힘들거든요. 대한민국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윤석열 돌아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헌법 개정에서 적어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끝내야지 헌재를 보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도 못 돌아오고 대선도 없는 교착 국면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건데.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네. 해결책이 있거든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한 중에 우선 이거는 초창기부터 나온 건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을 의결 정족수 이하로 탄핵 소추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가능하냐 아니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최상목이. 그러면 그 임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의견을 냈던 국무위원들이 또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지. 이 사람들도 모두 위헌 위법이에요. 그 공모죠.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 모두 다 저는 탄핵 소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당시에 내가 국무위원 11명 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던 그 국무위원들도 저는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맞아. 그런 탄핵 소추 사유는 굉장히 많고 좀 명확하다.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저쪽 입장에서는 더 지연 전략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그렇죠. 그런 힘. 아니, 더 예. 이상 안 들리나? 그렇게 그렇죠. 그 분위기가 바뀐 건 있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지연시키려고 하는. 뭉치고 저항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 아니냐.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만 우리 쪽도 3월 8일 윤석열 구속 취소된 이후에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기세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기세라기보다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이제 지지자들도 자신감이 생겼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힘과 저항하려는 힘이 지금 이제 극대화돼서 부딪히는 게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선고가 되느냐 아니면 쭉 미뤄져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4월 18일 이후까지 넘어가 버리느냐 이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그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 하필이면 그 두 분이 또 진보 재판관이라. 그 두 분의 임기 관련해서도 지금 국회 법이 있어요. 법안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임기를 종료시킬 것인가 아니면 연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 그리고 또 조건이 뭐예요? 후임이 지명되기 지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해야 된다는 법이 지금 국회에 지금 있습니다. 후임이 지정되지 않은 채 임기가 종료되면 네, 연장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헌법기관 구성은 그러면 대통령이 그거 하려고 대통령 하는 건데 우리가 선출을 한 건데 국민이 선거로 뭐 대행이 그걸 할 수 있다면 그건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대행은 대통령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그것이 저는 학계의 오히려 중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덕수는 후임 재판관 지명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근데 지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지키려고 하겠죠. 그리고 막 지명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냥. 예, 지명하는 순간 탄핵이죠. 지명하는 순간 탄핵이다. 그 무효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굉장히 강도 높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은 사전에 아예 이제 4월 18일 맞습니다. 넘어가 버리면 네. 사전에 저희가 다 차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사전에 역으로 지금 그리고 공장장께서 계속 4월 4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건 늦었어요. 그건 늦었고요. 내일까지 보고 지금 내일 선고 안 할 것 같잖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주말일부터라도 준비해서 지금 뭔가 저희가 해서 뭔가 전략을 짜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시간표가 역순이 너무 짧아요. 4월 18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4월 4일 이후는 굉장히 얼마 안 남은. 그렇죠. 저는 거예요. 4월 4일까지 선고를 기다리는 것이지. 선고 기일을 그 전에 다음 주라도 공지를 하면 다음 주 초라도 공지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초라도 저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일단은 최상목 탄핵 소추는 이미 정해진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온 다음에 내일까지 지나가면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줍니까?
한덕수 대행 또 한 번의 탄핵 사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윤석열의 편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입장이고 좀 서두르기는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방금 박원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주말과 다음 주 초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위를 상당히 높여서 해야 다 된다라고 준비해놔야 된다. 보고 저는 뭐 준비는 다 많이 되어 있을 해놨습니다. 거라고 생각해요. 준비는 많이 해놨는데 그거를 꺼내서 실행하는 언제 할 것들 것인가 그 언제 할 문제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하겠다고 공개하는 것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들인데 왜냐하면은 보통은 이제 어떤 수단이 있어도 언제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 김민석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렇죠. 의견이 분분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18일하고 4월 18일이 지나가 버리면 다 소용없는 얘기거든요. 네, 그때는 다 소용없는 얘기라 4월 18일이 지나가면 새로운 헌재 재판관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지나면 윤석열 탄핵 기각시켜버린 결과를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연시키는 이유는. 근데 이제 윤석열 기각을 어떻게 시키고 지켜봐? 복귀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서 직무정지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저들의 전략은 이제 좀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필요하겠죠. 복귀가 오히려 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이 상태로 이렇게 쭉 가는 것도 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근데 그거는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 이제 오늘부터는 어제부터 시작되긴 그렇죠. 했는데 한번 예. 달라질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입장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음. 달라요.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파면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자기들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대선 나가야 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겠죠. 예,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언제까지 윤석열과 함께 하냐고. 예, 빨리 파면 선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만나면 눈빛으로 얘기하고 빨리 좀 잘해봐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진짜 많아. 그러면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첫째 수단으로 그 국무위원들 탄핵이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탄핵되면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법안도 공표하고 혹은 뭐 거부권도 행사하고 결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임명도 하고 네. 그걸 못 하는 거죠. 그걸 중지시켜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윤석열 특검법이 왔어요. 보통은 거부권 행사할 텐데. 근데 이걸 중지시켜 놓으면 거부권이 행사 안 되고 15일 있다가 그 법률안 그 선포를 그 국회의장이 하게 돼 있다면서요. 네, 헌법상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헌법상. 네, 그러면 국회의장이 이때까지는 다 그 거부권 행사에서 못했던 윤석열 특검이라든가 도이치모터 특검이라든가 내란 명태균 특검이 내란 중요하죠. 특검 네. 그게 제일 우선이겠죠. 윤석열 네. 다시 구속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15일 있으면 공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윤석열도 못 돌아오고 대선도 없는 교착 국면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건데.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네. 해결책이 있거든요. 해결책이 어떻게 있습니까? 네,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가 있어요. 국민투표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이건 교착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네. 희망회로 넣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저 보라색 입은 저 분들이 예. 빨리 결정을 안 내리셔가지고 국민 분통이 터지고 있는데 분통이 터지고 있어요. 이제. 이분들의 이 선고 기일 지정이 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로 좀 그 많은 혼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지체시키고 있는 몇 분의 재판관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이 언제까지 그것을 그 버틸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하면 예. 4월 18일을 기점으로 그 뭐 보수층의 그 요구를 뭐 좀 들어서 딜레이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거를 4월 18일 넘어서까지 저기 그 지체시킨다는 거. 그래서 두 분이 나가게 하는 상황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책임이 그냥 다 온통 헌재는 텐데. 사실 전력 기반이 무너지겠죠. 무너지는 거죠. 그럼요. 국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분들은 윤석열이 뭐 어떻게 되든 예. 상관없을 헌재 수도 무너져요, 있는 그러면.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 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거다. 더 저는 높은 오히려 편이죠.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로 인해서 어차피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그걸 마냥 보기에는.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마냥 기다릴 그렇죠. 수는 저도 4월 없죠. 18일 이전에 선고할 거라고는 훨씬 높게 예상하고 저도 그렇게 있는데 생각은 하는데 정치인으로서 이 사태를 그대로 이제 대책 없이
방관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대응을-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책을 염원하고 만들어야지. 바라고 집회하면 되는데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죠 지금.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다 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걸 네. 근데 저 어떤 권한들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까 방금 그 국민투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민투표라는 거는 그 이제 일단은 국무위원들을 그 일을 못하게 그 국무회의가 정족수 의결이 안 되도록 해버리고 나면 중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내란 네. 특검법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한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윤석열 구속되겠죠. 그렇죠? 그 사이에 헌재는 지금 선고를 못 해요. 그렇죠. 헌재도 선고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교착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교착 상태가 최악의 경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그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개헌이죠 쉽게 말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렇죠.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임기를 단축시켜버리고 맞습니다. 아예 예.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국민투표로 파면한다라고 그게 이제 말씀을 국민의힘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가능성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고 가장 효과적이죠. 근데 국민의힘이 그때 오케이 해야 되잖아. 국민의힘은 그렇죠. 오케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어, 조금 물어봤어요. 어. 그랬더니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 네. 탄핵 소추가 어느 순간에 통과된 것처럼 어떤 국면에서는 이 교착 상태, 대교착 상태죠. 대한민국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윤석열 돌아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는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 문제를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푸는 것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법적인 그렇죠. 방식으로 풀기 위해서 헌재에게 시간을 우리가 주고 다 기다리고 헌재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 그게 아니라 선출 권력 두 군데밖에 예, 없어요. 선출 권력들이 직접 해결하겠다라고 네. 나서는 근데 것이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윤석열에게 선출 권력 가장 강을 줬는데 탄핵 소추돼 있는데 근데 이제 내란을 저지르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나머지 선출 권력 그걸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힘이 지금 교착 상태가 되는 네. 그런 국면이잖아요. 근데 그걸 돌파하려면 국민투표밖에 없다.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또 지금 뭐가 어제 있습니까? 국민의힘 메시지를 좀 보시면 네. 대법원 빨리 선거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표 선거에 아, 대해서. 그렇지. 파기환송하라. 파기환송하라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제 판결문이 빨리 나왔습니다. 네. 설명 자료가 없이 판결문이 판결문이 나왔어요.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 판결문을 그들도 볼 거 아닙니까? 네. 판결문을 보고는 아 이거는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게 된 판결문인데 그러면 대법원이 633이라고 그들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선거법 관련은 6개월, 3개월, 그렇습니다. 3개월에 그런데 끝내라. 그 633이 맞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그 3월 26일 날 선고됐기 때문에 6월 26일 날 선고가 아니에요. 어. 그 대법원에 접수되고 맞아요. 접수되는 절차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3을 적용을 하더라도 7월, 8월 넘어가는 거고 또 대법원이 평균적으로 3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재명에 대해서만 633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특혜로 유리하게 법을 적용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온갖 법을 다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이 지켜지지도 않고 21대 국회 때 공직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 항고심에서 얼마나 공직선거법 재판이 됐는가 봤더니 평균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만 따져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이 언제 선고 날지는 그들이 이거는 힘들어 이렇게 본다면 보통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버팁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더 중요한 건요. 네. 대법원은 파기 환송을 해서 보내는 기관이지 그렇죠. 파기 자판을 하진 하는 데는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끝나지 항소심, 않습니다. 저들의 진짜 바람대로 파기가 되더라도 다시 항소심 가서 다시 재판합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시 재상고가 가능해요. 네. 그럼 대법원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3개월 해도 최소 9개월입니다. 이것만 그러니까 해도. 오래 지나가요. 국민의힘의 유일한 전략 이재명이 네. 가능하지 않은 그건 이제 지금 실패한 이제 거예요,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교착 상태를 끝까지 계속 갈 것인가?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재판소, 국민의힘이 오롯이 다 뒤집어 쓸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공직자를 탄핵 소추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헌재 재판관들도 탄핵 소추가 가능하죠. 뭐 근데 법률상 가능하긴 그것에 하거든요.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뭐 무슨 뭐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을 남발하고 줄탄핵을 한다 이런 역풍을 우려하시는데 지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역풍이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지금? 국회가 역풍이. 항쟁의 중심이 되어서 이 내란을 극복하면서 저 사람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인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을 국회가. 방기하고 있는 거지. 최후의 보루라고 했고 그게 그 말이 맞는데 표현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맞잖아요. 최후의 보루였는데 헌재가 이걸 안 하면 국회가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주도하는 판이 오기 전에 헌재가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 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진짜 순간이 헌재가 오면 어떻게 될지 헌재 모릅니다. 사람들 필요 없다고 없애버리라고 할 거예요. 국민들께서 헌재로 분노가 다 향할 수 있어요. 그 분노는 윤석열에 대한 분노 이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양쪽 모두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예요. 맞습니다. 여야 합의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개혁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헌재 없애버려야 한다고.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아니 시작했어요. 이게 일반인들이 이미 그런 얘기- 시민들한테는 시민들한테는 그 감정이 분출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진짜로. 광장에선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릴 정도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우리 국민이 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야 하는 이 국면에서 저 서울법대에 나온 그 법관 출신들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게 이것을 맡길 것인가 과연.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회의가 들거든요. 국가의 운명을 저 몇 명, 한 서너 명, 한 세 명 정도가 막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 세 명이 막고 있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저는 이번 국면을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에서 적어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 투표로 끝내야지 헌재를 보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이건 국민 주권에 맞는 지금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 국회에서 하고 상원 하원에서 있어요. 다 처리하죠. 근데 뭐 우리는 상원 하원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국민 투표로 적어도 선출직인 대통령에 한해서는 그렇게 파면을 하는 게 맞죠.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